개장 전 75분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큰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 실적 기반 순환매 진행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하방 요인은 크게 없었던 가운데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두드러졌고 실적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죠. 특징주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과 애플의 협력 소식에 더해 심택의 호실적이 관련주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었고요. 이외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파라다이스가 11% 급등,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로 9%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호실적의 주주환원 모멘텀이 겹친 KTNG 그리고 APR도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편 방산주는요. 밸류에이션 부담에 더해 LIG 넥스원의 예상을 밑도는 실적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즉 실적이 희비를 좌우하는 시장이라는 건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죠. 점검 차원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최근 3개월 내 세계사 이상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55곳 가운데 176개가 지난 8일까지의 올해 2분기 실적을 공개했고요.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번 분기 국내 증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35%로 평균이 28%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요, 보시듯이 헬스케어와 산업재 섹터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산업재 내에서도 건설, 조선의 실적이 긍정적, 방사는 종목별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다른 업종 내에서는요, 철강, 카지노, K뷰티, 게임주 실적 좋았죠. 자, 일단 이렇게 지난주까지의 실적 시즌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KT, 클래시스, 시프트업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내용도 주시를 해보고요. 시선을 오늘장으로 맞춰서 오늘장을 움직일 무버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수 차원에서 보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요, 이 자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시장에는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했던 뉴스입니다. 일단 일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요. 오는 8월 14일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들 자체가 가변적인 내용이라 이보다는 미뤄질 가능성도 큽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14일 전에 결론이 나올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섹터별로 좀 체크를 해보면요. 테마성 움직임 속 마리화나 관련주들은 미국 마리화나 약물 재분류 가능성 그리고 김 관련주들은 금값이 된 김 가격에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베트남 서기장이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때 원전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원전주들이 큰 폭으로 빠졌기에 원전주 반응, 오늘 국내 증시 반응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리튬주를 움직일 재료들 있습니다. 함께 CATL 소식 체크해볼까요? 블룸버그는 어제 소식통을 인용하며 CATL이 중국 장시성에 있는 주요 리튬 광산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소 3개월간의 중단 조치고요. 8월 9일 만료된 채굴 허가를 연장하지 못하면서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을 두고 중국 정부의 과잉 생산 단속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과 함께 생산이 중단된 광산이 전 세계 채굴 생산량의 3%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보니 블룸버그는 2년 넘게 공급 과잉에 시달린 리튬 업계에는 호재라고도 평가를 했는데요. 탄산 리튬 가격 6월 말부터 반등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의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공급 과잉 해소 전망으로 이어지고 리튬 가격 상승을 다시 자극할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리튬주를 비롯해 2차 전지 소재주부터 생산주까지 2차 전지주 전반에도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개장 후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다시 큰 틀로 좀 돌아와서요. 앞서도 언급을 했듯 지수를 크게 움직일 방향성은 없습니다. 예탁금도 좀 추이를 보면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약 6,600억에서 7조 1,000억 원 수준으로 6조 600억 원 수준에서 7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오르내리며 박스권을 보이고 있죠. 크게는 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당분간은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모멘텀이 되며 계속 실적 중심의 종목 장세가 이어질지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이 메인마켓 마감 후에 전년 동기보다 44.4% 증가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실적 공개하면서 6.37%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74.6%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신용공여 증가와 국내 주식시장 호조로 호실적되자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는 APR과 롯데에너지 매트리얼즈 중 모두 1%대 오르는 등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요. 오르는 종목보단 실적 발표 후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종목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달바글로벌이 저녁에 실적을 발표하고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출매된 걸로 보이는데요. 14%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대신증권과 다르게 삼성증권은 대형 IPO 연기 여파로 2분기 순이익이 9% 감소하면서 주가 하락세 걸었습니다. 메인마켓에서의 낙폭이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어져서 3% 하락했고요. 또 CS윈드도 마찬가지로 2분기 영업이익이 50% 넘게 감소하면서 2.35% 하락, 코오롱인더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26% 감소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2.11%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낙폭 키운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인투셀, 메인마켓에서 2%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인투셀의 증권신고서에 특허와 관련해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무거운 소식 전해지면서 2.08%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특징주로 다뤄보겠고요. 잭스믹스도 2분기 영업이익이 20% 감소한 실적 내면서 6.19% 하락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매출 상승을 기반 삼아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전에 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메인마켓에서 25% 급등 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3.49% 정도 빠졌는데요. 특별한 공시는 없었지만 호실적 기대되면서 순환매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특징주 짚어볼 종목들 살펴보시죠. 화장품주 호실적 기대감에 시장은 많이 들떴었죠. 지난주 APR이 202% 상승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대장주에 등극했지만 달바글로벌은 상장 첫 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19%가량 밑돌았습니다. 자세한 실적 보시면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283억 7,300만 원으로 73.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92억 3천만 원으로 66% 증가해서 절대적으로는 양호한 수치이긴 했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맞추지 못해서 애프터마켓에서 실망 매물 출회되면서 14.4% 하락했습니다. 달바 측은 지난달 확정된 정기 세무조사 추가 납부세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러시아 B2B 선적 지형으로 영업이익이 50억 원가량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선 달바 글로벌이 업종 내에서도 두드러진 해외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우상향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번 하락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인투셀도 달바글로벌와 마찬가지로 올해 상장에서 공모가의 3배까지 주가가 뛰어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안 좋은 소식에 낙폭이 깊어서 주말 동안 고민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금감원이 인투셀의 증권신고서에 특허와 관련해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투셀은 지난해부터 암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를 받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ABL 바이오 등 굵직한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가 인투셀의 넥사텍한 기술에 발생한 특허 이슈를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이 특허 미확보 또는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해 더 이상 넥사텍한을 활용한 ADC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하며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인투셀 측은 이에 특허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금감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장
상장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을지 진단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가지 정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탁금 규모는 66조 원대에서 71조 원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 특징주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네,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애프터마켓 특징주 체크해봤고요. 증시 모닝 브리핑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지금 달바글로벌 체크를 해보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좀 빠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그 앞에서 이제 APR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기대감을 키웠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내용 자체는 사실 이제 그 일회성 요인들도 좀 있지만은 매출에서 그 러시아향으로 나가는 이제 골드 애플향으로 나가는 것이 선적이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빠진 측면이 있고 영업이익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상장 관련된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무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추가 납부된 금액 이걸 6월에 인식을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애플향으로 나가는 그 선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거기와 관련된 비용을 선반영했다라는 것 때문에 실적이 좀 시장 기대치보다 좀 미스했다고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현재 그 달바글로벌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단일 품목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걸 되게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그래도 그 미스트의 어떤 비중을 좀 낮춰가면서 선크림이라든지 기타 비중을 좀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달바글로벌 실적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진단을 해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투셀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는데 일단 인투셀이 이렇게 하락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참 머리 아픈 얘기인데요. 이제 상장 과정에서 과연 허위 사실을 기재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독원에서 그 상장 과정 전반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는 뉴스 때문에 일단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뭐 주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특허와 관련된 부분, 여긴 기술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이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부각이 된 거는 이제 ABL 바이오가 계약을 해지하면서부터 이제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객관적으로 얘기하기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또 상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또 갑자기 불거지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좀 급락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투셀과 관련해서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100% 관세가 이번 주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투자할 경우 관세 적용을 면제해주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 면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며 반도체주 전반이 강세 보였습니다. 증권가 코멘트도 모아보면요. 삼성증권에서 내놓은 코멘트가 저는 참 공감이 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세율이 15%였다면 의심을 했겠지만 100%를 언급한 만큼 우회로의 존재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관세 발표 이후 두 기업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거치고 미국 내 공급망 강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반도체 관세가 위기가 아닌 위장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이어지는 분석에서 살펴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며칠 안에 만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하며 재건주들은 강세, 방산주들은 약세 보였는데요. 특히 재건주 중에서는 SY 스틸텍, 다산 네트워크스, HD 현대건설 기계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가 공개됐는데요. 정상회담은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열릴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휴전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결국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압박 카드를 꺼낼지가 관전 포인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재 강화, 러시아 은행 제재,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등 교역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분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면제 조건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겠다고 한 기업들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연일 관련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봐도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이제 지금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좀 즉흥적이잖아요. 이거 처음에 이제 발언이 나왔던 것도 애플이 추가 투자를 1,000억 달러를 미국 내에서 하면서 생산 기지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즉흥적으로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면세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공장을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지었던 것까지 짓고 있는 것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짓는다 했을 때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 거기에 범위가 이제 한정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칩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사실은 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면세가 된다라고 확정 짓기는 지금도 약간 불투명한 점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삼성이 테일러 팹이라든지 미국 하이닉스가 지금 인디애나주에다가 짓고 있는 공장,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패키징 쪽 관련되어 있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확실히 이제 면세가 된다라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칩을 수출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노이즈는 아주 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확정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 조항을 두고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니 계속해서 들려올 소식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문제가 좀 핵심 의제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에는 좀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24시간 내에 휴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영토 관련된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노이즈가 좀 되고 있는 거 하나는 또 비나토, 그러니까 나토 불가입에 대한 부분은 푸틴이 여전히 좀 고집을 좀 피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비무장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양보가 있기는 한 것 같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트럼프는 최근에 트럼프가 지금 분쟁 지역을 갖다 중재해가지고 종전 내지는 휴전을 하게 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내심은 지금 이번까지도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러시아가 그렇게 순순히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뭐 각종 규제안, 제재안 이런 게 나오지만은 생각처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영토 교환과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헤르손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받아들여 준다고 하면은 아마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어느 정도 양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좀 변수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5일, 현재 시각으로 15일 나올 뉴스들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모닝 브리핑 IM증권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